달빛 아래서 정숙 씨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정숙 씨의 손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그 작은 스킨십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3년 만에 느끼는 다른 사람의 온기였어요. 안녕하세요. 바람에 실린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아침이면 항상 6시에 눈이 떠집니다. 이젠 알람도 필요 없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습관적으로 옆으로 손을 뻗어보는데 차가운 이불만 만져집니다. 아, 맞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3년이네요. 여보, 밥이야.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부엌으로 나가면 텅 비어 있어요.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게 되었죠. 아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려다가 괜히 숟가락 내려놓고 라면으로 때웁니다. 된장찌개는 아내가 끓여줄 때가 제일 맛있었거든요. 집 안가득 퍼지던 구수한 냄새, 맛있게 먹어요 하며 반찬 하나 더 챙겨주던 모습, 지금은 그 모든 게 추억일 뿐입니다. 아침마다 마당에 있는 들국화에 물을 줘요. 아내가 심어놓은 거라고 함부로 뽑을 수가 없어요. 처음엔 시들까봐 걱정했는데 신기하게도 잘 자랍니다. 야, 원태야. 이것들 물만 줘도 이렇게 잘 크는데 너는 왜 혼자서 시들어가냐?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요즘 혼잣말이 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청소년 센터에서 바둑 둘 때가 그나마 사람 만나는 시간이에요. 김 선생님이랑 경기하다 보면 순간 시간을 잊곤 하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정적만 감돕니다. 아, 그 사람들은 다 집에 가서 저녁 밥상을 마주하겠구나. 늘 혼자 먹는 저녁. 텔레비전을 켜놓고 먹어야 덜 외로워요. 드라마를 보다가도 부부가 다정하게 앉아있는 장면이 나오면 채널을 돌립니다.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차마 볼 수가 없어요. 아침마다 현관 앞에 놓인 신문과 광고지를 거두며 하루를 시작해요. 오늘도 여러 가지 전단이 끼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청동 사찰에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안내장이었어요. 부처님 오신 날이라 문득 옛 기억이 떠오릅니다. 40년 전 대학생 시절 아내와 처음으로 함께 간 곳이 대학로의 연등축제였어요. 그때 아내가 여보, 우리도 소원 빌어봐요 하며 연등을 하나씩 들었었죠. 꽃순이처럼 예쁘게 웃던 아내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연등을 든 게 언제지? 계산해보니 아내가 마지막으로 함께 갔던 것이 20년 전쯤 됩니다. 아이들을 다 키우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런 행사들에 소홀해졌더군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데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찾으려다가 말고 그냥 놔둡니다. 원태야, 넌 요즘 정말 단조롭게 사는구나. 혼잣말이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들국화에 물 주고 또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고, 이게 내 일상이에요. 아내가 있을 때는 요리 냄새, 아이들 웃음소리, 손자들이 놀러 왔을 때 떠들썩한 소리로 집안이 시끌벅적했어요. 지금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똑딱거리는 소리, 그리고 내 숨소리만 들립니다. 혼자 살기가 이렇게 고적한 거였나? 텔레비전 소리라도 채워야 덜 외로워지는데 같은 프로그램만 돌고 도네요. 재방송도 이제 재미없습니다. 삼청동 사찰 앞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연등축제는 늘 이런 분위기였죠. 향내와 꽃향기가 섞인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문득 아내와 처음 왔던 그날이 떠오르네요. 그때도 이런 냄새였어요. 붉은 점토자갈을 밟으며 걸어가는 소리가 정겹습니다. 이런 소리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다가
문득 발걸음이 멈췄어요. 법당 앞 석단에 혼자 앉아있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그 여인은 연등을 들고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도 닦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제잘거리는 소리가 무색하게 그 여인만 혼자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분도 아프신가 보구나. 문득 공감이 갑니다.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알죠. 아내를 잃고 나서야 이런 감정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 여인을 보고 있으니 내 마음도 저려옵니다. 저분도 나처럼 소중한 사람을 잃으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깊은 사연이 있으신 걸까요? 연등 붓으로 가서 연등 하나를 받았어요. 어떤 소원을 빌까? 연등에 소원을 적으려는데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뭘까요? 아내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건 이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결국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적었어요. 내 행복은 이미 아내와 함께 떠났으니 다른 사람들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 하얀 한복 입은 분도. 연등을 들고 고개를 들어보니 그 여인이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연등에 소원을 적고 있더군요. 무슨 소원을 적고 계실까 궁금해지네요. 연등을 법당 앞에 걸어놓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떤 부부는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걷고 있고 어떤 가족은 아이들이 신나게 뛰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나도 저렇게 행복했었는데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집니다. 다시 그 여인을 힐끗 봅니다. 여전히 혼자 계시네요. 나이는 좀 적어 보이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모습이 나와 겹쳐 보여요. 70년 가까이 살면서 이런 순간을 만나게 되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3년 전만 해도 아내와 저녁마다 텔레비전 보며 수다 떨던 내가 지금은 이렇게 혼자 연등축제에 와 있으니까요. 저녁 노을이 지기 시작하자 연등불이 더 환해 보입니다. 그 여인의 연등도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귀가하기 시작하자 저도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 여인도 일어서더니 천천히 걸어가시는데 뒷모습이 참 쓸쓸해 보여요. 나처럼 혼자 살고 계시나 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그 여인 생각이 났어요. 나는 원래 남의 사정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외로움이 사람을 예민하게 만드나 봅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다시 적막함이 밀려와요. 오늘은 그래도 들국화에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만났네. 혼잣말을 하며 불을 켭니다. 오늘 하루 외출한 걸로도 기분 전환이 좀 됐어요. 아직 아무것도 바뀐 건 없지만 집에만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잠자리에 들면서 다시 그 여인이 떠올랐어요. 저분은 지금쯤 무얼 하고 계실까? 아마 나처럼 혼자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언젠가 다시 만날까? 잠들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시 만날 일은 없겠죠. 서울이 얼마나 넓은데요. 하지만 오늘따라 이상하게 그 여인이 신경 쓰이네요. 부처님 오신 날 안내장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연등축제, 연등기원 수도제. 갈까 말까 망설여집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피곤할 것 같고, 하지만 한 번쯤은 나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외출이라도 해야지. 집에만 있으면 진짜 나 자신도 잊어버릴 것 같다. 결심했어요. 오랜만에 외출하는 거니까 옷이라도 깔끔하게 입어야겠죠. 옷장을 열어보니 비슷비슷한 옷들 뿐입니다. 아내가 여기 있었다면 여보, 오늘은 이거 입으세요 하며 골라주었을 텐데. 외투를 하나 골라 입고 거울을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머리에 흰머리가 너무 많아졌어요. 아내는 머리가 하얀 것도 귀엽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 그냥 늙은 사람 같아요. 그래도 한번 다녀오자.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반, 뭔가 다른 경험을 하고 싶은 마음 반으로 집을 나섭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오늘따라 봄바람이 참 상쾌해요. 오랜만에 나들이네. 걸음걸음마다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아직은 들국화처럼 희망을 품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버스를 타고 삼청동으로 향합니다. 버스 안에서 만난 젊은 커플이 서로 손을 꼭 잡고 있는 걸 보니 괜히 마음이 시큰해져요. 우리도 저랬었지. 아내와 처음 데이트하러 갈 때 긴장해서 손바닥에 땀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삼청동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가슴 한 구석이 두근거립니다. 연등제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두근거린 게 3년 만이네요. 버스에서 내리니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다들 연등제로 가는 모양입니다. 발걸음을 따라 저도 걸어갑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연등제에 다녀온 뒤로 마음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있지 않게 되더군요. 요즘 우울증에는 산행이 좋다던데. 텔레비전에서 들은 말이 생각나 동네 앞산이라도 오를까 궁리하던 차에 문득 템플스테이 광고를 봤어요. 불교 문화체험 명상의 시간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가봐 볼까? 혼자 3년을 보내면서 마음 챙김이나 명상을 배우면 외로움도 덜할 것 같았어요.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법을 몰라 전화로 신청했습니다. 템플스테이 첫날 아침, 오랜만에 여행 가방을 쌌어요. 아내 없이 혼자 어디 가는 것도 처음인데 괜히 설레는 마음도 들었죠. 이런 나이에 이런 설렘이라니. 스스로를 위로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절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더군요. 젊은 사람들도 있고 나처럼 나이 든 분들도 계셨어요.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녁 공양 시간 식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어요.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조용히 드세요라는 안내에 따라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정면에 앉은 분을 보는 순간 숟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아, 저분은 연등제에서 보았던 하얀 한복의 그 여인이 아닌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이 떨려서 물컵을 놓는데도 소리가 컸습니다. 그 여인도 저를 쳐다보시더니 하는 표정을 하셨어요. 서로를 알아본 거죠. 이게 어떻게 이런 우연이.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서울이 이렇게 넓은데 어떻게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만나게 된 걸까요? 공양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 둘 일어나자 저도 일어났어요. 그 여인도 비슷한 타이밍에 일어나시더군요. 문득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등제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그러자 그 여인도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기억하고 계셨구나.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연등제에서 울고 있던 모습과는 달리 차분해 보이셨죠. 정숙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원태입니다. 서로 이름을 소개하니 어색함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아직 낯선 사람이니까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볼 때 또 뵙겠네요. 정숙 씨가 먼저 인사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내 없이 살면서 이렇게 두근거린 적이 없었거든요. 정숙 씨는 왜 혼자 연등제에 오셨을까? 무슨 사연으로 그렇게 슬퍼하셨을까? 궁금한 게 많아졌습니다.
아침 예불에 가니 정숙 씨도 벌써 와 계셨어요. 제 옆자리에 앉으시더니 작은 미소를 지어주셨죠. 스님이 염주를 돌리는 소리, 목탁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예불 중에 몇 번이고 옆을 힐끗거렸어요. 정숙 씨는 진지하게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연등제에서의 슬픈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예불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서로 말없이 아침 안개 낀 사찰 마당을 산책했습니다.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아니, 원태 씨는 어떻게 템플스테이에 오시게 됐어요? 정숙 씨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잃은 지 3년 됐거든요. 요즘 많이 외롭고 허전해서 마음 챙김이라도 배워보려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숙 씨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3년 전에요. 그래서 이렇게 산사를 자주 찾게 되네요. 같은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되니 갑자기 친근함이 느껴졌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다니. 많이 외로우시죠? 네. 특히 저녁 시간이. 저도 그래요. 밥 먹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산책을 계속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정숙 씨의 옆 얼굴을 비추니 연령대에 비해 젊어 보이셨어요. 오늘 오전에 차 명상이 있는데 같이 할까요? 정숙 씨가 제안하셨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차명상 시간 스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차를 우리고 마셨어요. 향긋한 차향이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죠. 정숙 씨와 마주보고 앉아 있으니 묘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점심 공양 때도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았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내일이면 템플스테이가 끝나네요. 네. 시간이 참 빨라요. 아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헤어져야 한다니. 혹시 괜찮다면 연락처를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정숙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어요. 서울에 돌아가서도 가끔 만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저도 그랬으면 해요. 드디어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밤, 달이 유난히 밝았어요. 정숙 씨와 함께 사찰 뒤뜰 큰 나무 아래서 달 구경을 했죠. 오늘 달이 참 밝네요. 그러네요. 예쁘네요. 달빛 아래서 정숙 씨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아니, 정숙만은 다른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정숙 씨의 손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정숙 씨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렇게 잠시 손을 맞잡고 있었죠. 그 작은 스킨십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3년 만에 느끼는 다른 사람의 온기였어요.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정숙 씨에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자책하기도 했죠. 70살 가까운 나이에 이런 떨림을 느낀다니. 하지만 이 감정을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아내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정숙 씨에게 끌리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3일째 되던 날 결국 용기 내어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정숙 씨의 목소리가 들리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숙 씨, 저 원태입니다. 아, 원태 씨, 잘 들어가셨어요? 네, 정숙 씨도요? 서로 안부를 묻는데도 왜 이렇게 어색한지 젊었을 때처럼 말이 술술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만나실 수 있으신지요? 어찌어찌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종묘 앞 공원에서 만날까요?
정숙 씨도 망설임 없이 대답하셨어요. 약속한 날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런 나이에 이럴 줄이야. 젊은 시절 데이트하기 전처럼 설레었습니다. 종묘 앞에 먼저 도착했어요. 10분 정도 기다리는데 발소리가 들렸죠. 돌아보니 검은 코트를 입은 정숙 씨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안 늦었죠? 아니요. 제가 일찍 왔어요. 서로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낮에 보니 정숙 씨가 더 젊어 보였죠. 66살이라고 하셨는데 믿기지 않았어요. 어디로 갈까요? 산책하면서 이야기할까요? 종묘 주변을 천천히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실제로는 둘 다 말수가 적은 편이라 자주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마저도 편안했어요. 남편분은 어떻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췌장암이었어요. 진단받고 6개월 만에. 아이고, 제 아내는 심장이었어요. 갑자기 서로의 아픔을 나누니 마음이 더 가까워졌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죠. 혹시 배고프시면 매운 탕수육 할까요? 어머, 매운 탕수육이요? 아니에요. 매운 탕수육이에요. 아, 매운 게 들어간 탕수육이요? 웃으며 근처 중국집에 들어갔어요. 서로의 말실수에 웃고 음식을 먹으며 다시 대화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 정숙 씨도 혼자 사세요? 네, 자녀들은 다 독립했고요. 저도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따로 살아요. 공통 분모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그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공원을 걷고 때로는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요. 원태 씨는 내가 특별해 보이나요? 2개월쯤 지난 어느 날 정숙 씨가 갑자기 물었어요. 네, 정말 특별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분을 만났거든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숙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나도 원태 씨가 편하네요. 혼자서 외로웠는데 그 순간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젊었을 때의 그런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편안하고 따뜻한 감정이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죠.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정숙 씨와 남산을 올랐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길을 걸으며 문득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정숙 씨도 그 손을 잡아주셨죠. 두 사람 모두 65세가 넘은 나이에 손을 잡고 걷다니 내가 이런 날이 다시 올 줄이야. 나도요. 남편 떠나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건 젊은 날의 사랑과는 다른 나이 든 후에 찾아온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었죠. 정숙 씨, 저는 정숙 씨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용기 내어 고백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천천히 우리 속도대로 갔으면 해요. 정숙 씨의 대답에 안도했어요. 서두르지 않고 우리만의 속도로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했죠.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정숙 씨와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강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저녁 노을이 강물에 비쳐 반짝였죠. 원태 씨, 오늘 내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가실래요?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긴장되면서도 기대됐어요. 네, 좋아요. 정숙 씨는 아파트 101동에 혼자 살고 계셨어요. 집안은 아내의 손길이 닿았던 우리 집처럼 정갈했죠. 간단히 준비했어요. 된장찌개랑. 괜찮아요. 정성이면 충분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오랜만에 다른 사람이 해준 집밥이었어요. 아내가 해주던 것과는 다른 맛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져서 좋았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는데
정숙 씨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원태 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사실 남편 떠난 후에 우울증이 심했어요. 6개월 정도는 거의 집에서만 있었죠. 연등제에서 온 것도. 정숙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저도 알아요. 처음 보셨을 때 많이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원태 씨를 만나고 나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와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정숙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숙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그렇게 두 손을 맞잡고 앉아 있는데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게 됐어요. 어느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죠. 아내를 잃은 후 처음으로 다른 사람과 나눈 입맞춤. 키스가 끝나고 서로 바라보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내가 너무 급했나요?